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사고 싶은 코인은 많은데 ETF 덕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못 산 코인들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넣어볼 만한 게임 분야 코인 한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24년 유망한 분야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탑 2개, 2개만 딱 꼽으라면 단연 저는 인공지능과 게임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금 CES라는 큰 전시회가 미국에서 벌써 개최가 됐더라고요. 거기를 도배하고 있는 내년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인공지능으로 완전 도배가 되고 있더라. 그러나 게임 분야는요. 크립토 쪽에서 보면 저는 인공지능 못지않게 이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백데이터 중에 하나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세대별 비디오 게임 참여율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세대별로 잘 나눠 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어르신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보면요. 약 47% 정도가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 생각보다 높아서 놀랬습니다. 저는 한 20% 정도 될 것 같았는데, 요 정도 47%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위로 X세대가 있죠. 뭐, 한 4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67% 정도가 게임에 참여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근데,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무슨 게임은 게임이냐 공부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더 지켜보시면요. 일단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왔습니다. 1980년부터 94년 이 안에 들어오면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82%가 게임에 노출이 되어 있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제 꽤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Z세대, MZ세대 할 때 그 Z세대가 이제 90%,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알파 세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세대인 거죠. 94%가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100명 중에요. 94명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우리 초중고 남자아이들 키우시는 학부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다 아이돌이나 뷰티에 관심이 있다. 물론 운동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압도적으로 게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할까요? 일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심심해. 재밌는 거 없어. 이걸 찾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나 X세대는요. 하실 수 있는 게 뭐 돈도 있고 꽤나 많으십니다. 뭐 골프도 있고요. 등산도 있고 뭐 당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어린 세대들은 돈이 없죠.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게임은 혼자 할 수 있겠죠. 또는 반에서 아이들과 해도 승부욕을 자극하면서 재밌게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그래서 게임은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무섭다고 하는 게 인구도 많은데 젊은 세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 이 게임의 잠재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5년까지 게이머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데이터에서 가져온 바로는 36억 명이 게이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36억 명이면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메타버스든 아니면 게임이든 웹3든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제 게이머가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만 이제 뚫어져라 보고 있겠지만 그 이후로 뭐 이더리움 ETF 나올 거고 솔라나 뭐 리플 ETF 나오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게임 ETF, 뭐 디파이 ETF, 메타버스 ETF 이런 게 수없이 팔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플레이 투 원이 한국은 뭐 불법이죠. 여러 나라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지만 웹3의 세계가 나중에는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게임이 대중화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유망한 분야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게임 쪽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우리의 중국은 정말 주구장창 규제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 이틀 전에도 게임은 영적 아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제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돈이 된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슬며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2일자, 3일자 기사를 보시면요. 중국의 게임 규제 과했나 게임 담당 출판국 국장을 해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거라 예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주식 다 떨어졌잖아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규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2월 22일자쯤에 이런 규제안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텐센트 마이너스 12%, 네디즈 마이너스 28%, 그리고 텐센트의 모회사의 모회사까지 20% 넘게 폭락이 왔었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폭락이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날에 정부에서 우려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개선하겠다. 의견 들어줄게. 그리고 이거 초안이야. 아직 확정 아니야. 계속 이런 한 발 물러서는 뉘앙스를 보였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중국 게임 105종에 대한 내잡 판호를 발급했다. 서비스를 게임 이제 허가를 해준다는 건데 이 105개는요, 17개월 만에 월 규모 최대 규모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지금 민생도 어렵고 중국 경제가 떨어지고 있어서 뭐 전쟁을 일으켜야 할 판국에 본인이 칼 휘둘러서 아군을 죽이면 지금은 힘든 시대다. 왜 이렇게 중국이 선회를 했는고 봤더니요. 중국의 게임 매출이 작년에만 5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목을 조르고 일주일에 3시간만 하고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55조 원이면은요. 조금만 풀어줘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중국 쪽이 뭐 게임 분야, 특히 게임 코인 쪽에는요. 도와준 게 거의 없다는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게임 분야 쪽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있었지 뭐 더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게임 코인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 쪽이 그냥 저는 가만히만 있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사가 뜬 이후로 1월 3일자로 해서 뭐 상하이 지수도 올랐었고요. 이 CSI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3% 넘게 폭등을 했었다. 그러니까 주식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주가 관리를요. 그리고 한국도 좀 보시면요. 사실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규제 일변도다. 저는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예로 1월 3일자로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 게임 매출이 뭐 작년에 비해 10.9% 감소했다. 뭐 코로나 특수 끝났다기보다는요. 한국이 그렇게 게임 산업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게임은 잘하지만 산업은 그렇게 조금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 한 예로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규제 일색 1월 1일자 기사인데요. 게임 업계 신사업을 제동을 걸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타버스도 이제 지금 많이 눌려있고 죽어있는데 그 산업을 가지고 더 죽이고 있다. 게임법을 적용을 하겠다. 메타버스에요. 게임법이 얼마나 이제 규제가 많은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을 하면요. 메타버스가 안 그래도 비슬비슬 됐는데 죽어버린다. 그래서 메타버스 협회가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제발 완화해 주세요. 국내 기업들만 울상을 짓고 있다. 또 하나, 1월 3일자로요. 넥슨이 116억의 과징금을 받았는데요. 게임 업계가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남일 아니다. 부관 참시 수준이다. 부관 참시가 뭐냐면요. 중재인들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을 다시 훼손을 시키는 그거를 부관 참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일단 양쪽 뭐 정부나 게임 업계 말을 다 들어봐야겠지만요. 여기서 핵심은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 게임은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그 확률을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확률 고지 의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게임 업체가 왜 억울해하냐면 이게 법이요 2017년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6년은요 입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규제 전에 이 무방비 어찌 보면 우리 코인의 상태인 거죠. 합법화되기 전에 입법 미비했었을 때 잘못했던 것을 다 소급 적용해서 116억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업체는 억울하다는 거죠. 한 예로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지를 썼는데요. 일단 일지 제목이 확률 조작 일지입니다. 확률을 조작했다. 굉장히 중재인 이제 중범죄 취급을 물론 넥슨도 잘못한 게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뭐 공지 없이 뭐 이렇게 구조를 변경했다. 거짓 공지를 발표했다. 계속 공지 없이 이거를 한 방에 몰아서 이제 규제를 벌금을 때렸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뭐 플레이트 원이나 게임 쪽에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요. 중국도 별로고 한국도 별로고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유럽 거는 못 가져왔는데요. 유럽도 그렇게 규제가 좋지 않습니다. 게임 쪽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도 안 도와주면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 그래서 제가 코인마켓캡의 게임 분야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임 분야 핫한 것들은 밖으로 빼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 에코시스템, BRC20, 게이밍, 디핀, 게이밍이
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고요. 게임을 탁 눌러 보시면요. 정말 수 없는 게임 코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제가 일부만 시총 순으로 잘랐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지켜보고 있거나 뭐 산 적이 있었던 그런 코인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단연코 1위는 이미터블 X겠죠. 좀 더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 버렸다. 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총 순입니다. 34위였고 51위가 랜더코인. 랜더코인은 왜 이렇게 유망한 것 같냐면요. 여기 보시면 게이밍에도 들어가고요. 디핀에도 들어갈 겁니다. 디핀 인프라 쪽에도 들어갈 거고 AI 쪽에도 섹터에 걸쳐 있고 그래서 랜더는 아무튼 여기저기 다 끼어 있다. 역시 많이 사고 싶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들고 있고요. 디센트럴랜드도 가지고 있고 빔은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있는데 더 사고 싶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갈라는 제 형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그리고 스테픈 코인과 엔진은 과거에 들고 있었으나 스테픈은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엔진은 조금 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루비움에서 쭉쭉쭉 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시총이 굉장히 깃털처럼 작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아시스라는 코인입니다. 이왕 시간 내서 공부하신 거, 이 영상 보시는 겸 해서 공부를 하나만 더 해보자 는 차원에서 오아시스 코인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유일하게 코인 친화적인 정책 국가가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동과 일본인데 중동은 제가 뭐 크립토나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의 유일한 코인 친화적인 국가다. 바뀐 거죠, 최근에. 이 산업을, 원래 게임 강국이었는데, 이 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다시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게임 산업 웹3를 진흥시키고 있다. 그 중에 한 예가 지금 아스타잖아요. 아스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배가 아픈 코인이다. 사실 제가 아스타를 사긴 샀었는데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도 안 샀었고, 여러분한테 소개도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원화 상장 업비트에 대해서 크게 오를지 모르고, 저는 그때 산 기준으로 한 플러스 한 50, 60, 70% 이렇게 분할 매도로 쭉 걸어두고 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화 상장이 돼가지고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스타 뒤를 이을 일본은 코인 상장을 많이 안 하잖아요. 게다가 일본산 코인은 아스타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코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중동 일본이 뭐 거의 블록체인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 업체가 몰려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이 만든 자체 게임 코인 오아시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0.1달러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3일 한 밤 10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펀더멘탈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가격이나 시총 이런 걸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242위네요. 시총이 약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2억 달러니까 한 3천억 정도 되더라. 시총이 굉장히 작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곤 하지만 게임 코인은요,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사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공급량은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22년도 한 12월쯤에 이제 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가 시중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머지 82%는 어딘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풀릴 양은 꽤 많아서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22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차트입니다. 보통 전고가 21년 뭐 이럴 때 있는데 이 전고는 23년 2월 18일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었고 이제 쭉 23년 내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다시 전고를 거의 뚜루로 올라가고 있다.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지금 당장 사는 건 매우 위험하다. 다시 한번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어디에 있나 보시면요. 한국은 빗썸과 코빗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해외는 OKX나 게이트IO나 바이비트, 비트겟 뭐 요런 데 있는데 앞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비소코인, 베소코인도 그렇고요. 이 코인도 그렇고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에 없다는 건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언제든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그런 데 상장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기회랄까요? 상장될 가능성도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펀더멘털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좀 더 알아보면요. 일본의 게임과 메타버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레이어 1 코인이다.
별말 없으면 그냥 레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커명이 이렇게 생겼다. 오아시스 OAS고요. 이게 뭐 이름이 똑같은 로즈라는 또 이상한 코인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똑같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티커명과 이 상표를 보셔야 된다. 일단 자문위원회나 파트너를 한번 보시면요. 꽤나 화려합니다. 게임에서 날고 기는 분들이 다 이제 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분들로 계신다. 여기 보시면 일드 게임즈의 코파운더도 눈에 보이고요. 반다이 남코 리서치의 회장님도 눈에 보이고, 뭐 게임 쪽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구미나 썰드버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블점프.점 도쿄 CEO도 있는데, 뭐 게임 쪽 일본의 게임 대표님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가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세가 코퍼레이션의 공동 최고 영업 책임자까지도 이제 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아시스의 초기 검증인 리스트 화려합니다. 초기 검증인,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검증자가 많아야 이 블록체인이 더 보안이 강화되고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그 유명했던 일본의 이더리움이라 불렸던 아스타, 그리고 반다이 남코 아까 보셨었고요. 의외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컴투스 보이고요. 네오위즈, 넷마블, NHN 네이버죠. 그리고 뭐 위메이드까지 웬만한 게임 업체는 다 지금 일본으로 넘어왔다. 한국에서 뭐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가라든지 유비소프트, 일드길드 게임스 등등 이제 유명한 게임 업체들이 다 검증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오아시스에 하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4년, 25년 갈수록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코인 수가 얼마 없을 때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고 마케팅 안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 정말 수없는 코인들이 생겨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일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아시스는 마케팅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요. 정말 도배가 돼 있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올해 7월 5일자로 8종의 게임이 오아시스 블록체인, 이게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 플랫폼, 온보딩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뭐 컴투스도 있고 유비소프트도 있고 뭐 더블점프 도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오아시스 위에 테스트를 해보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코인니스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12월 12일에는 SBI와 아람코가 협력을 한다. 그래서 오아시스와 아스타를 주목하세요. 요거 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요. SBI도 그렇고 아람코, 정말 돈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들이 서로의 공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상대편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주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 SBI가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상장됐던 일본 코인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람코가 오아시스나 뭐 이런 거 사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일본 코인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SBI가 일본 기업이니까요. 그러나 이게 이제 사실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스타와 함께 오아시스 역시도 일본 코인이다, 뭐 커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새겨놨던 굉장히 마케팅이 됐던 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자에도 내년 중에 캡틴 츠바사 뭐 유명한 축구 게임인데요. 게임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19일에도 유비소프트가 오아시스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 여기 게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유비소프트 굉장히 큰 게임 쪽의 공룡 기업인데요. 오아시스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축 간편화를 위해서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과세나 이 정책에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안 개편을 환영합니다. 일본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매겼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하고 있고요. 이 12월 28일에는 오아시스 대표가 약간은 조금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웹3 정책 좋다. 좋긴 한데 이렇게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면 1년이나 지나버리면 이거 아무 쓸모 없다. 업계 발전 속도를 고려해 당일 시행도 검토해야 어찌 보면 조금 건방지다시피 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뭐 법을 하고 뭐 1년 후에 하면 이미 뭐 강산이 바뀌어 있죠. 이 크립토 업체는요. 그래서 당일 시행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발언을 보면서 이거 뒤에 누구 뭐
배경이 있나? 뭐 뒷배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그리고 올해 1월 3일에도 2023년 주요 성과를 발표. 정말 깨알같이 일기를 써야 될 게 지금 코인니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속보로. 뭐 누구와 협업을 했었고, 언제 행사를 했었고, 어떤 거 잘했었고, 이런 걸 쭉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1월 2일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요거 기부하겠다. 심지어 기부하는 내용까지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다.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금 사시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ETF 요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요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할 유망 분야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4년은 4계절 중에 여름에 해당될 시기이며 연말까지 결과적으로는 오르겠지만 분명히 몇 번의 큰 조정도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온다면 사고 싶었던 코인 1위, 2위, 많으면 3위까지 매수 금액까지도 미리 공부를 하고 계획을 해 가시면서 ETF 승인 여부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